선생님, 무릎이 시큰거려서 계단이 무섭습니다.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려면 꼭 벽을 짚어야 해요. 요즘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듣는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여쭤봅니다. 혹시 그 무릎 통증, 지금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일 수도 있다는 거 아세요? 안녕하세요. 30년째 무릎 환자분들을 돌보고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 김현수입니다. 나이가 들면 허리도 어깨도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죠. 하지만 무릎 통증은 조금 다릅니다. 단순히 수시내 아픈 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단을 피하게 만들고 외출을 줄이게 만들고 결국 내 삶의 자유를 하나둘씩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약이나 주사보다 훨씬 근본적인 생활 습관만으로도 무릎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무릎이 쑤시고 시큰거리는 분들, 계단 오르내리기가 두려우신 분들, 병원에 가자니 혹시 큰 병이면 어쩌나 걱정되시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져가실 겁니다. 먼저 여러분의 무릎 상태부터 가볍게 점검해 볼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이 뻣뻣해서 펴는데 시간이 걸리시나요? 오래 앉았다가 일어날 때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거나 다리가 후들거리나요? 계단을 내려갈 때 특히 무릎이 시큰거리고 겁이 나시나요?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양반다리나 쪼그려 앉기가 요즘은 점점 힘들어지셨나요?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2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여러분의 무릎이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SOS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제가 30년 동안 수천 명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건 분명합니다. 무릎 통증의 진짜 원인은 나이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입니다. 얼마 전 69세 이정순 할머니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6년 동안 무릎 통증 때문에 시장 보러 나가는 것도 포기하시고 손주들 놀이터에 데려가는 것도 몇 년째 못하고 계셨죠. 선생님, 저 이제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진료실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이분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다시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반드시 희망이 될 만한 얘기거든요. 여기서 잠깐 이 영상이 내 얘기 같다 하고 느껴지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무릎 건강, 관절을 지키는 생활 습관, 시니어 분들께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꾸준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무릎이 왜 아픈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편하게 걸을 수 있는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풀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무릎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볼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이 굳은 것처럼 뻣뻣해 펴는데 시간이 걸리시나요? 오래 앉았다가 일어날 때 뚝 소리가 나거나 무릎이 후들거리나요? 계단을 내려갈 때 시큰거리거나 한 계단씩 조심조심 내려가야 하시나요? 양반다리나 쪼그려 앉는 자세가 예전만큼 편하지 않으신가요? 이 중 2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지금 무릎이 분명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의 증상이 아니라 잘못된 생활 패턴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죠. 이제 어쩌겠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나이는 이유가 아닙니다. 습관이 원인입니다. 3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제가 가장 자주 본 공통점은 매일의 반복이었습니다. 무릎에 부담을 주는 작은 행동들이 쌓여 결국 통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얼마 전 69세 이진숙 할머니께서 오셨습니다. 6년 동안 무릎 통증 때문에 시장에도 못 나가시고 손주를 놀이터에 데려가는 것도 포기하셨죠. 선생님, 이제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그분의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은 단 4가지 습관만 바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작은 동작 하나, 앉는 자세 하나, 식탁 위 음식 하나, 그리고 자기 전 5분 운동. 단지 이 4가지 뿐이었는데 3개월 후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어제 손주랑 놀이터에서 40분을 걸었어요. 6년 만에 처음이에요. 그때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무릎 통증의 진짜 원인은 나이가 아니라 매일의 습관이라는 것을요. 무릎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문짝의 경첩처럼 하루에도 수천 번 접혔다 펴졌다를 반복합니다. 그 사이에 기름이 있어야 부드럽게 움직이죠. 무릎에서는 그 역할을 하는 게 관절액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루 종일 앉아만 있으면 이 윤활유가 마르기 시작합니다. 경첩이 녹슬 듯 무릎이 굳어버리고 연골이 닳아갑니다. 그러면 조금만 움직여도 뻐근하고 시큰거리게 되죠. 더 큰 문제는
악순환입니다. 무릎이 아프니까 덜 움직이고, 덜 움직이니까 근육이 약해지고, 근육이 약해지니까 무릎에 더 부담이 가고, 결국 더 아프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단 하나의 습관만 바꿔도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조금 움직이면 무릎이 풀리고, 풀리면 더 움직이게 되고, 근육이 붙으면서 통증이 줄어듭니다. 이 단순한 원리를 꾸준히 실천한 분들은 모두 좋아지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약보다 확실하고 주사보다 안전한 무릎 통증의 근본 해법을 배우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무릎 통증을 악화시키는 3가지 나쁜 습관부터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이 부분만 고쳐도 통증이 절반 이상 줄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양반다리입니다. 선생님, 전 요즘 양반다리 잘 안 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TV 보실 때, 바닥에 앉으실 때, 다리를 꼬거나 한쪽 무릎을 세우는 것도 전부 양반다리의 변형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무릎 안쪽 연골에 계속 압박을 줍니다. 한두 번은 괜찮지만 매일 반복되면 연골이 한쪽으로만 눌려서 닳기 시작합니다. 마치 고무줄을 한쪽으로만 잡아당기면 결국 늘어나서 끊어지는 것처럼요. 72세 최숙자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평생 바닥 생활을 하시며 식사할 때나 TV 볼 때 늘 양반다리로 앉으셨죠. 나는 무거운 일도 안 하고 조용히 살았는데 왜 무릎이 이렇게 아프지? 하시더군요. 그래서 계산을 해드렸습니다. 하루 3시간씩만 양반다리 하셨다면 1년에 1000시간이 넘습니다. 10년이면 1만 시간이죠. 무릎이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날 이후 의자 생활로 바꾸셨고 6개월 뒤 통증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쪼그려 앉기입니다. 텃밭 가꾸실 때, 화장실 청소하실 때, 낮은 찬장 정리하실 때, 우리 일상 속에서 정말 자주 하는 자세죠. 하지만 이 자세는 무릎 건강의 최대의 적입니다. 서 있을 때 무릎이 받는 하중을 1이라고 하면 쪼그려 앉을 때는 7에서 8배의 압력이 무릎에 실립니다. 몸무게 60kg인 분이 쪼그려 앉으면 무릎은 무려 420kg의 하중을 버티는 셈입니다. 그럼 텃밭일도 하지 말라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자세를 바꾸시면 됩니다. 낮은 플라스틱 의자 하나만 가져가서 앉아서 하세요. 무릎 부담이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65세 박미영 할머니가 처음엔 웃으셨어요. 그게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런데 써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의자에 앉으니까 1시간 일해도 무릎이 안 아파요. 그날 이후로 다시 텃밭을 가꾸기 시작하셨습니다. 세 번째, 계단을 잘못 내려가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단 오르는 게 더 힘들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내려갈 때가 훨씬 위험합니다. 내려갈 때는 체중 전체를 한쪽 무릎이 버티며 2층에서 뛰어내릴 때와 비슷한 충격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계단 내려갈 때는 난간을 꼭 잡고 한 계단씩 천천히 확실하게 디디세요. 처음엔 그럼 뒷사람이 기다릴 텐데요 하시지만 제가 이렇게 되묻습니다. 뒷사람 눈치보다 내 무릎 망가지면 그 사람들이 대신 치료해 주나요? 이 3가지 습관, 양반다리, 쪼그려 앉기, 계단 급하게 내려가기. 작아 보여도 수년이 쌓이면 연골이 닳고 근육이 약해지고 결국 인공관절 수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3가지를 끊는다면 무릎은 놀라울 만큼 빠르게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무릎 통증을 완화시키는 좋은 습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그럼 이제 무릎 통증을 완화시키는데 꼭 필요한 음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시죠. 선생님, 연골은 한 번 닳으면 다시 안 생긴다면서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 완전히 닳아서 뼈끼리 부딪히는 상태라면 회복이 어렵지만 초기나 중기 단계라면 연골을 보호하고 재생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매일 먹는 음식 속에 있습니다. 첫 번째, 계란입니다. 계란이요? 그냥 흔한 그 계란요? 네, 바로 그 계란입니다. 계란에는 단백질과 콜라겐이 풍부해서 연골을 보호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노른자에 있는 성분은 연골세포가 재생되는 걸 돕습니다. 또한 무릎 주변 근육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단백질도 들어있습니다. 70세 김영자 할머니는 아침마다 죽만 드시고 단백질은 거의 섭취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근육이 점점 빠지고 무릎은 더 아프셨습니다. 제가 매일 계란 2개씩만 드세요. 삶은 것도 좋고 계란찜도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3개월 후
그분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계단 오를 때 다리에 힘이 생긴 것 같아요. 예전엔 후들거렸는데요. 그 이후로 계란은 그분의 아침약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청어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무릎 안쪽의 염증을 줄여주고 부기와 열감을 완화시킵니다. 무릎이 붓고 뜨끈뜨끈하고 욱신거리는 분들에게 특히 효과적입니다. 68세 조정남 어르신은 무릎이 부어 바지를 입기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아침마다 무릎이 굳어서 한참 주물러야 겨우 펴졌죠. 제가 일주일에 고등어 3번만 드세요. 부어도 졸여도 괜찮습니다. 했습니다. 한 달 뒤 그분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아침에 무릎이 부드러워요. 붓기도 확 빠졌어요. 생선 한 토막이 약보다 강력한 효과를 낸 셈이었죠. 세 번째, 뼈. 우린 국물입니다. 차골국, 곰탕, 닭백숙처럼 뼈를 오래 끓인 국물에는 콜라겐이 풍부합니다. 이게 연골에 영양을 공급하고 마른 관절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국물만 드시지 말고 반드시 채소를 듬뿍 넣어 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콜라겐이 몸에 더 잘 흡수됩니다. 73세 한말순 할머니는 병원에서 영불 주사를 맞아도 효과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3번 사골국에 무와 파를 듬뿍 넣어 드세요 라고 했죠. 2달 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거의 안 나요. 신기하네요. 이 3가지 계란, 등푸른 생선, 뼈국물 모두 집에서 손쉽게 챙길 수 있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물입니다. 물은 단순히 목을 축이는 게 아니라 관절의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무릎 관절액의 대부분은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관절액이 마르고 움직일 때마다 마찰이 커집니다. 하루 5잔에서 6잔만 꾸준히 마셔도 무릎의 움직임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다만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지 마세요. 조금씩 자주 마셔야 몸이 흡수합니다. 기름칠하듯 천천히 꾸준히 공급해줘야 무릎이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움직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무릎은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 움직일 때 살아납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가만히 쉬기만 하면 오히려 더 악화됩니다. 무릎은 움직여야 삽니다. 다만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무릎을 살리는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싼 헬스장도 무거운 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집안에서 침대나 의자 위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첫 번째, 침대에서 다리 들기 운동입니다. 한쪽 무릎을 세우고 다른 다리는 쭉 펴세요. 그 다리를 살짝 들어 슬리퍼 하나 들어갈 만큼만 올립니다. 5가지 세고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이걸 양쪽 다리로 번갈아 5번씩 해보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효과는 아주 큽니다. 이 간단한 동작이 무릎 앞 허벅지 근육, 즉 대퇴사두근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근육이 무릎을 잡아주는 지지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육이 단단해질수록 통증이 줄어듭니다. 66세 유명자 할머니는 운동은커녕 일어나는 것도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침대에서 다리만 하루에 10번 들어보세요 라고 말씀드렸죠. 처음엔 그게 운동이에요 하셨지만 2주 후 진료실에 들어오시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선생님, 계단 오를 때 다리가 덜 후들거려요. 2주 만에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두 번째, 의자에서 다리 펴기 운동입니다. 등을 등받이에 대고 편하게 앉습니다. 그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쭉 펴서 발끝이 천장을 향하게 해보세요. 역시 5초간 유지한 뒤 천천히 내립니다. 이 동작을 한쪽 다리당 10번씩만 반복하세요. 이 운동은 무릎 앞 근육을 강화해 걷거나 계단 오를 때 흔들림을 잡아줍니다. 특히 무릎이 불안하다, 내려갈 때 후들거린다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67세 서태호 어르신은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무릎이 흔들려서 무서울 때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TV 광고 시간마다 이 운동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한 달 뒤 다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광고 나올 때마다 했더니 무릎이 단단해졌어요. 계단 내려갈 때도 이제 겁이 안 납니다. 이 2가지 운동, 침대에서 다리 들기와 의자에서 다리 펴기 하루에 각각 10번씩만 꾸준히 해보세요. 욕심내서 처음부터 많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엔 5번만, 익숙해지면 10번으로 늘리세요. 그리고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운동할 때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멈추세요. 참아야 효과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겁니다. 무릎 운동은 아프지 않게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천천히 하지만 매일 움직이다 보면 근육이 무릎을 받쳐주고 관절의 움직임이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무릎은 강하게 쓰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유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무릎의 통증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야 합니다. 그건 특별한 운동도 새로운 치료도 아닙니다. 단 하나, 걷기입니다. 걷기는 무릎을 살리는 가장 단순하고 동시에 가장 강력한 운동입니다. 비싼 약도 병원 치료도 꾸준한 걷기를 이길 수 없습니다. 69세 이정순 할머니는 6년 동안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다 제가 알려드린 걷기 습관 하나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선생님, 무릎이 아픈데 어떻게 걷습니까? 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딱 3분만 걸어보세요. 집 앞 한 바퀴면 됩니다. 처음 2주는 3분, 그 다음 2주는 5분, 한 달 뒤엔 10분, 2달 뒤엔 20분으로 늘리셨습니다. 3개월 후엔 손주와 놀이터까지 40분을 걸으셨어요. 선생님, 이제 계단도 올라가요. 예전엔 꿈도 못 꿨는데 그 웃음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걷기는 단순해 보여도 무릎에 3가지 좋은 변화를 만듭니다. 첫째, 관절액이 순환됩니다. 걷는 동안 무릎이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윤활액이 연골 사이로 골고루 퍼집니다. 마치 녹슨문에 기름칠하듯 움직일수록 관절이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둘째, 근육이 무릎을 지탱합니다.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단단해지면 무릎이 직접 받는 충격이 줄어듭니다. 이건 마치 쿠션을 깔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뼈가 튼튼해집니다. 걷기는 뼈에 적당한 자극을 줘서 밀도를 높입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고 무릎뼈 자체가 단단해집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어떻게 걸어야 할까요? 하루만보라는 말, 무릎이 약한 분들께는 맞지 않습니다. 처음엔 5분부터 시작하세요. 일주일 후엔 10분, 2주 뒤엔 15분, 3주 뒤엔 20분으로 늘리면 됩니다. 최종 목표는 하루 30분. 하지만 나눠서 걸어도 괜찮습니다. 아침 10분, 저녁 20분. 이렇게 나눠도 효과는 똑같습니다. 걷기를 할 때는 다음 4가지만 기억하세요. 평지에서만 걷기. 오르막이나 내리막은 무릎에 부담이 큽니다. 천천히 걷기. 숨이 찰 정도로 빨리 걸으면 무릎에 충격이 갑니다. 편한 신발 신기. 푹신한 운동화가 가장 좋습니다. 아프면 멈추기. 목표보다 통증이 없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74세 장복수 어르신은 무릎 통증 때문에 5년 동안 외출을 거의 안 하셨습니다. 걷기 대신 하루 종일 TV만 보셨죠. 제가 복도라도 하루 5분만 걸어보세요. 라고 권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셨지만 그래도 시도하셨습니다. 한 달 후. 선생님, 이제 30분 걸어도 괜찮아요? 공원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분 얼굴에 생긴 그 미소는 무릎이 아니라 삶이 회복된 증거였습니다.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몸의 균형을 되찾고 마음까지 회복시키는 습관입니다. 오늘 5분만 걸어도 괜찮습니다. 그 5분이 쌓여 내일은 10분이 되고 3개월 뒤에는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무릎 통증을 이기는 건 의지만도, 체력만도 아닙니다. 꾸준함입니다. 꾸준함이야말로 무릎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하나의 진리를 배웠습니다. 무릎 통증을 이겨낸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나이나 병의 정도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은 시간의 길이었습니다. 69세 이정순 할머니도 처음엔 3일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내일부터 해야지. 그렇게 미루다 보면 어느새 일주일, 한 달이 금방 지나가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루를 쉬면 이틀 쉬고 싶어집니다. 이틀 쉬면 일주일 쉬게 되고 결국 아예 안 하게 돼요. 단 5분이라도 하세요.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바쁜 날에도 잠들기 전 침대에서 다리 들기 10번은 꼭 하셨습니다. 3개월 뒤 그분은 손주와 함께 공원 벤치에서 웃고 계셨습니다. 무릎 통증이 사라진 것도 기쁘지만 다시 걸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게 더 행복하다고 하셨죠. 74세 장복수 어르신은 중간에 한번 포기하셨습니다. 감기에 걸려 일주일을 쉬었는데 그 후 다리에 힘이 빠진 게 느껴졌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쉬니까 바로 알겠더라고요. 몸이 무거워지고 무릎이 금방 굳었어요. 이분은 결국 꾸준히 걷기를 1년 넘게 이어가셨고 지금은 매일 아침 30분씩 공원을 산책하십니다. 무릎은 나이에 상관없이 회복할 수 있습니다. 70대든 80대든 중요한 건 오늘 시작하는가입니다. 이제 와서 뭐 해봤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저는 80세 넘은 분이 다시 혼자 시장을 다니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모습을 수없이 봤습니다. 오늘 저녁 딱 하나만 해보세요. 침대에 누워 다리 들기 10번. 내일 아침엔 계란 1개 더 드시고 모레엔 의자에 앉아 다리 펴기 10번 해보세요. 이 3가지를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
내일 하나, 모레 하나, 이렇게 차근히 늘려가면 됩니다. 한 달 후, 계단을 오르며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예전보다 덜 아픈데? 3개월 후엔 요즘은 무릎이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6개월이 지나면 손주들이 놀자고 해도 걱정이 없어요. 이건 단순한 희망이 아닙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본 수백 명의 환자들이 보여준 현실입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꾸준히 실천한 분들은 모두 좋아지셨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1.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다리 들기 10번. 2. 양반다리 끊고 의자 생활로 바꾸기. 3. 매일 계란 2개, 일주일에 생선 3번 먹기. 4. 하루 30분 평지 걷기. 처음엔 5분부터 시작하기. 5.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기. 이 5가지는 약도, 수술도, 주사도 아닙니다. 단지 생활의 방향을 바꾸는 습관입니다. 이걸 실천하신 분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셨습니다. 무릎이 좋아지니 인생이 다시 즐거워졌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오늘이 바로 가장 빠른 날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의 무릎은 아직 회복할 힘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사는데 꼭 필요한 정보들을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무릎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